예,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이제 앞서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끊임없이 뭔가를 제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인분의 그 공동 전시회랄지 아니면 개인전 뭐 개최나 아니면 뭐 미술품 판매 관련해서 남편 찬스는 없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미술품이 팔린 것은 그 부인의 미술 실력에 의해서 팔린 것이지 후보자가 어떠한 관여를 했다 할지 아니면은 또 미술품을 산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특혜를 주었다거나 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또 뭐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신문로 지금 살고 계시는 그 곳은 지금 그 1주택이 된 것은 언제부터 1주택자셨습니까? 제 소유로 있었던 것은 88년도부터 네. 88년도부터 아닙니다. 네. 89년도부터 했던 네. 거죠. 아니 그리고 1주택자. 1주택자. 예. 저는 그때부터 그냥 1가구 계속 1주택이 예. 아닌 적이 한 예.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계속 1가구 1주택을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해 왔다. 유지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금 나온 이 2002년도에 대통령령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그 살펴보시고 내일 네.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게 사단법인 아닙니까? 사단법인이 이게 정부의 공기관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역협회라는 이게 지금 취업 제한이라는 건 결국 공무원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어딘가에 취업을 할 때 그때 취업 제한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은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존경하는 내일 배진교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일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반박 자료가 있으면 네. 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뭐 국내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국민들이 그 이번 그 대선에서도 결국은 보인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그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러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70%, 서울은 무려 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한 2배 이상 올랐고요. 종부세 납세자가 3배, 그 종부세액은 한 15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거 부동산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윤석열 정부의 또 정책 아니겠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또한 좀 이것을 단기간에 확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물론 일반적인 그런 상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상품이긴 합니다만 뭐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현상이 정책에 이렇게 그 눈에 들어올 때는 가격이 오를 때거든요. 정상시처럼 이렇게 평온할 때는 별로 그렇게 정책 당국자의 어텐션에 크게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를 때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요를 줄이는 거하고 공급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수요를 줄이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세제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규제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부동산 정책을 해보고 느낀 겁니다만은 시장은 굉장히 아주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요를 정부가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공급은 지금 당장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그 주택을 사야 되는 분들이 하나의 기대치를 갖도록 공급의 플랜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저렇다면 내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겠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 가수요로서 돈을 빌려가지고 몰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사겠다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용적률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주택지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우리 국민들을 이 공급에 대한 안심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수요를 줄이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만 시장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무리가 가게 되면 결국 공급에도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공급 부족도 있고요. 또한 좀 수요를 어떻게 가격으로 좀 그 인위적으로 누르려는 좀 제한하려는 그런 좀 정부의 정책도 좀 잘못 아니었냐 좀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보면 세금을 무겁게 매겨가지고 그러면 수요가 줄 거 네. 아니냐. 뭐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책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더라 네. 하는 게 제 네, 그래서 제 좀 경험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국 수요 공급에 맡기는 시장에 맡기는 좀 그런 것이 더 네, 주택은 낫겠다. 예, 좀 주택은 뭐 그렇게 완전히 들리기도 시장에 합니다. 맡기기는 예. 어렵겠습니다만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